40년 진료실 생활에서 제가 가장 자주 마주한 물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진기도 차트도 아닙니다. 검은 비닐봉지였습니다.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들어와 머뭇거리다가 가방에서 꺼내 책상에 올려놓으시던 그 봉지 말입니다. 선생님, 이거 먹어도 됩니까? 아들이 사줬는데요. 텔레비전에서 신장에 좋다고 하던데요. 봉지 안에는 늘 비슷한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즙, 액기스, 영양제, 가루. 저는 40년 동안 수천 번 그 질문을 받았고 수천 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번의 이야기에서 고백드렸듯이 정작 제 서랍에도 영양제가 한 움큼 있었지요. 남에게는 조심하라 말하면서 저는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신장에 좋다는 그 많은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40년 의사의 눈으로 하나하나 가려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환자였다면 반드시 들려드렸을 이야기입니다. 특히 자녀분들이 사다 주신 것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오늘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먼저 즙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호박즙, 양파즙, 사과즙, 녹즙. 우리 집 냉장고에도 하나쯤 있는 것들이지요. 대부분 자녀분들의 정성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즙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느냐? 농축이기 때문입니다. 즙 한 팩에는 그 채소나 과일 여러 개가 눌려 담겨 있습니다. 사과 하나를 먹으면 사과 하나만큼의 칼륨이 들어오지만 즙 한 팩이면 사과 서너 개 분량이 한 번에 들어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말씀드렸지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칼륨은 심장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손님이라고요. 콩팥이 건강한 분들께는 즙 한 팩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체 여과율이 60 아래인 분들, 특히 45 아래인 분들에게 매일 마시는 즙은 정성이라는 이름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녹즙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한 녹색 채소에는 칼륨과 함께 수산이라는 성분도 많아서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결석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 여과율 점수를 알고 마시는 것. 60이라면 즐기셔도 좋습니다. 60 아래라면 그 즙을 들고 주치의에게 물어보신 뒤에 드십시오. 자녀분들의 정성은 버리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즘 부쩍 늘어난 것,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이 중요하다. 단백질을 챙겨 먹어라. 맞는 말입니다. 저도 환자분들께 단백질 섭취를 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단백질이 몸에서 일하고 남긴 찌꺼기를 치우는 곳이 바로 신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음식으로 먹는 단백질은 과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고기 한 근을 한 번에 먹기는 힘드니까요. 그런데 가루는 다릅니다. 물에 타서 훌쩍 마시면 고기 몇백 그램 분량의 단백질이 한 번에 들어옵니다. 콩팥이 건강한 분에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능이 떨어진 콩팥에게 고농축 단백질은 지친 일꾼에게 약은 서류를 한 뭉치 더 얻는 것과 같습니다. 영양제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겹치는 영양제를 정리하시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딱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신장에 좋다고 광고하는 영양제일수록 의심부터 하십시오. 신장 기능을 되돌려준다고 증명된 영양제는 제가 40년 동안 기다렸지만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정말 나온다면 그건 약국 진열대가 아니라 전 세계 뉴스에 먼저 나올 겁니다. 신장이 나쁜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먹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답답하실 겁니다. 즙도 조심, 가루도 조심, 영양제도 조심.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냐? 이제 진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사과드립니다.
이 답은 시시합니다. 신장이 가장 좋아하는 식단은 특별한 무언가를 더한 식단이 아니라 세 가지를 덜어낸 평범한 밥상입니다. 소금을 덜고 가공식품을 덜고 과식을 더는 것. 흰쌀밥에 맑은 국, 생선 한 토막, 나물 반찬, 그리고 물 한 잔. 우리가 어릴 적 먹던 그 밥상이 사실 신장에게는 보약이었습니다. 왜 시시한 답이 정답일까요? 신장은 더해주는 장기가 아니라 걸러내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어서 신장을 살리는 게 아니라 걸을 것을 줄여서 신장을 쉬게 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제가 본 진실은 이겁니다. 신장 수치가 좋아진 환자분들은 좋은 것을 찾아 드신 분들이 아니라 나쁜 것을 끊어내신 분들이었습니다. 건강은 사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더군요. 이 한 문장을 아는데 저는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는 대신 확인하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냉장고와 찬장에서 즙, 액기스, 영양제를 전부 꺼내 한자리에 모아 보십시오. 지난번 영양제 정리를 하셨다면 이번엔 즙과 가루까지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이걸 왜 먹고 있지? 누가 권해서 방송에서 봐서라는 답이 나오는 것들은 일단 잠시 멈추셔도 됩니다. 둘째,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다음 진료 때 그 모은 것들의 사진을 찍어가서 의사에게 보여주십시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제 진료실 기준으로 그렇게 물어봐 주시는 환자분이 가장 고마운 환자였습니다. 셋째, 이번 주 밥상에서 국물 반 남기기와 물 한 잔 더하기, 이 두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즙 한 달치보다 이 두 가지가 콩팥에게는 더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자녀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아드님, 따님이 계시다면요. 부모님께 즙 대신 다음 검진 예약을 선물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아는 가장 확실한 효도 선물입니다. 진료실에 검은 봉지를 들고 오시던 그 많은 분들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그분들이 봉지를 내밀며 정말 물으셨던 것은 이거 먹어도 되냐가 아니었을 겁니다. 나 오래 살 수 있겠느냐? 우리 애들 옆에 더 있어도 되겠느냐? 그 마음이었겠지요. 그 마음까지 시시하다고 말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저는 다만 그 간절함이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즙과 액기스는 내 여과유를 알고 마실 것. 단백질 가루와 신장 영양제는 콩팥 약한 분들에게는 더하기가 아니라 부담. 진짜 보약은 소금 덜고 가공식품 덜고 과식 더는 소박한 밥상.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기 전에 내 콩팥 점수부터 알 것. 이 순서만 지키셔도 여러분은 제 환자분들 중 상위 10%에 드시는 겁니다. 다음 편은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신장이 많이 나빠진 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 투석. 투석은 정말 끝일까요? 투석 직전에서 돌아온 제 환자분들의 이야기와 만약 시작하게 되더라도 삶이 계속된다는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편에서 더 정확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황신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